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그 고민, 사실 당신 책임이 아닐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돈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훨씬 전부터 당신 안에 이미 돈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야근이나 부업은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단 하나, 돈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거예요. 저는 겨우 2달 남짓의 정규 교육만 받고 빚에 허덕이며 겨우 $4,000 벌던 삶에서 억만장자의 자산을 일구어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허리띠 졸라매도 돈이 새는 것처럼 느껴지고 빚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오랫동안 저는 운이 없거나 공부를 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나는 이런 운명인가 보다 스스로 위안 삼았죠. 하지만 진실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돈에 대한 우리의 프로그래밍이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반복적이며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과정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름 쓰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귀에 익숙한 말들, 돈은 더럽다, 부자는 이기적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 탐욕은 인간을 망친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보가 부족했던 부모님, 선생님, 이웃들의 말들이 당신의 돈에 대한 관계를 형성했어요. 인생을 바꾸고 싶어 애쓰지만 무언가가 당신의 노력을 방해하는 경험 해보셨죠? 승진은 없고 빚은 다시 늘어나고 돈은 들어와도 금세 사라져버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연봉 $4,000에 $6,000의 빚을 지고 있었죠.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의 프로그램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제자리 걸음인 삶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명이에요. 당신의 마음속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거죠. 사람, 상황, 그리고 당연히 재정적인 결과까지도요.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부유할 자격이 없다고 믿으면 부는 당신을 떠납니다. 돈을 죄책감, 두려움, 불안과 연결하면 성공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겨나죠. 대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하려 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지만 똑같은 쳇바퀴를 돕니다. 왜냐고요? 원인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바꾸려 하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바로 당신의 마음, 돈에 대해 느끼는 감정,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돈을 받았지만 금세 다 써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좋은 기회가 왔지만 두려워서 망설이다 놓친 적은 없나요? 이런 행동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 만들어진 당신의 자아상, 당신이 얼마만큼의 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이미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이미지는 너무 강력해서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얻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방해하며 평소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당신의 내면에 설정된 재정적 온도 조절 장치이기 때문이죠. 제 삶이 바뀐 건 재무 계획표를 배우거나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번영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게 된 순간부터였죠. 그리고 그 과정은 아주 간단한 연습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종이에 적어보세요. 1년 동안 받았던 가장 큰 돈은 얼마였나요? 그 숫자를 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왜 그게 한계였을까요? 누가 그 한계를 정했을까요? 당신 자신인가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게 누군가가 정해준 건가요? 이 질문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이 쓴 게 아닌 대본대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신이 그 대본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다고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빚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운명이 아니에요. 당신이 매일 느끼고 믿는 것의 반영일 뿐입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 돈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바꿔보세요. 힘들어 라고 반복하지 말고 나는 번영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는 풍요롭게 살 자격이 있다. 돈은 나의 동반자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느껴보세요. 무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감정이 실린 반복적인 말에 반응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7일 동안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며 이 말들을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요. 하지만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자세가 바뀌고 에너지가 바뀌고 기회도 바뀌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돈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내면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과 당신의 삶이 얼마나 비슷한지 눈여겨본 적 있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친구, 동료, 가족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삶의 수준은 어떤가요? 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얼마나 자주 부족함을 이야기하나요? 요즘 살기 힘들다. 돈이 점점 더 없어진다. 돈 많은 사람은 정치인이나 범죄자뿐이다.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나요? 당신이 사는 환경은 당신의 운명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에너지이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같은 에너지는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원리 중 하나인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즉,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상황, 사람, 기회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사회적 관계도 포함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연봉 4,000달러에 6,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아끼며 살았고 부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믿었죠. 항상 생존을 위한 사고방식이었지 풍요를 위한 사고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환경에 안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에는 어떤 편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받고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보호받는 느낌까지 들죠. 하지만 이 보호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성장을 막는다는 것이죠. 어느 날 누군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되고 싶은 삶을 이미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진실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과거에 반복된 그림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바꾸려 해도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그 무언가는 종종 당신의 환경입니다. 듣는 대화, 다니는 모임에서 떠도는 믿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적 없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조언들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저녁 식사를 기억합니다. 성공한 사업가들과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들이 투자, 해외여행, 사업 확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라는 외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똑똑하지 않았어요. 단지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들은 빚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스템을 비난하지 않고 극복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친구,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나침반을 찾으라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이미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끌어올릴 사람들, 가능성을 보여줄 사람들, 당신이 누구일 수 있는지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사회적 환경은 재정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투자를 시작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빚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당신은 가장 가까운 5명의 평균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환경이 당신을 가두는 것처럼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성장 풍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당신의 내면 시스템은 재프로그래밍 되기 시작합니다. 뇌의 새로운 회로가 활성화되고 인식이 확장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책을 읽고, 세미나를 보고, 행사에 참석하고, 다른 주파수의 콘텐츠와 소통하면서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저에게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쉽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당신 손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멘토, 커뮤니티, 교육, 그룹, 채널 등을 클릭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대화를 나눈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동을 높이는 사람들과 콘텐츠로 자신을 둘러쌀 것이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제한된 시야에 도전하고 당신이 물러서고 싶을 때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3명의 이름이 떠오르나요? 그들에게서 영감을 받나요? 아니면 제한을 받나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삶에 가까이 가도록 해주나요? 아니면 당신이 버리고 싶은 삶에 머물도록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의 해방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과 일치하지 않는 환경에 영원히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누구와 함께 걸어갈지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두려움만 보이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채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월급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잘 정리해도 어느새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죠.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쓰고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를 방해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빚을 지게 됩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실수를 알면서도 계속 그 순환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더 강력한 무언가가 당신을 조종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삶, 그리고 건강, 관계, 행복, 수준까지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당신 내면에 존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은 당신의 무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과 습관의 집합체입니다. 돈에 어떻게 반응하고, 성공을 어떻게 다루고, 기회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당신이 돈이 무엇인지도 알기 전에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린 시절 주변 환경을 흡수하면서 형성됩니다. 듣고, 보고, 느끼면서요. 그리고 부족함에 대한 경험, 부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수년간 쌓아온 좌절감을 통해 강화됩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가 금세 잃는 사람, 예상치 못한 유산이나 상금을 받았다가 금세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불운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정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수백만 달러를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패턴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세웠지만 금방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죠. 패러다임이 여전히 부족함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은행 계좌 잔액은 달랐지만 말입니다. 마치 보드게임에서 승리에 가까워질 때마다 여러 칸 뒤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음의 작용 방식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히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옥한 토양과 같아서 심는 대로 자라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심었나요? 두려움, 부족함, 죄책감, 수치심인가요? 아니면 안전함, 풍요, 자격인가요? 가장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 패러다임이 당신도 모르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십 년 전에 설치된 자동적인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들은 고집이 세요. 수년간 자라왔고 경험으로 강화되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당화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관찰하세요.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좌 잔액, 쌓여가는 고지서,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 모두 당신의 패러다임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은 강좌를 수강했어도 패러다임이 제한적이라면 결과도 제한적입니다. 구형 운영 체제에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바꾸려는 것과 같죠. 내면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 한 외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대로일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고요? 의식적인 반복과 새로운 정신 이미지에 대한 감정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을 분명하고 감정적으로 상상하고 매일 그것을 마치 이미 현실인 것처럼 반복해야 합니다. 무의식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에는 필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1973년 저는 종이에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를 갖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조도 팀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이미지였죠. 그리고 그 이미지는 매일 강렬한 열정과 확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진정한 감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날 제 회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수많은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무의식에 새로운 씨앗을 심은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프로그래밍에 도전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 너무 늦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그 목소리에 의문을 제기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오래된 패러다임이 그 제한된 안전지대에 당신을 가두려고 하는 목소리일 뿐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해 가장 많이 반복하는 패턴은 무엇인가요? 돈을 벌면 다 써버리나요?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나요? 자신의 일에 대해 제 값을 받는 것이 두려운가요? 이러한 행동들은 증상일 뿐입니다. 원인은 당신의 내면에 있고 당신은 그것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단, 헌신, 규율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패턴을 키워야 합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낡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내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저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더 잘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의 좋은 의도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좌절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비디오를 보고 책을 읽고 조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결과 혹은 결과의 부재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해하면 해방감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지식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깊은 감정적 결정,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정보는 무용지물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발을 헛디딥니다. 대부분은 알기만 하는 것과 변화시키는 것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의도, 감정, 끈기가 있는 실행입니다. 제 회사가 재정적으로 매우 잘 나가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었고 결과는 나왔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정말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급성장의 순간 후에 고통스러운 쇠퇴가 뒤따랐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지그재그를 그리는 그래프와 같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전략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영진을 바꾸고 계획을 재검토하고 프로세스를 재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샌디 갈러거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기업 금융 전문 변호사였고 돈에 대해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종이 위에서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돈 뒤에 숨겨진 행동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알아요. 하지만 돈을 유지하는 방법은 아나요? 그것은 마치 번개처럼 제게 꽂혔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불을 끌어들이는 법을 배웠지만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구조를 개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좋은 직업을 얻었지만 여전히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빠르게 성장하지만 성공을 관리하지 못하는 전문가들, 수년 만에 재산을 날리는 상속자들. 그 이유는 지적인 지식이 감정적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학 학위가 있더라도 신용카드 청구서를 열어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문가일지라도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청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사기꾼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거리는 변화의 싹을 틔워보세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새겨진 진실처럼 느껴질 때 비로소 행동으로 이어지는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유튜브 영상까지 챙겨보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의 변화, 즉 감정의 전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풍요로울 자격이 있다고 경제적 안정이 가능하며 성공은 두려움이나 죄책감 없이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진심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끊임없이 가꿔야 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되뇌고 마음속에 그려보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감정을 불어넣어서 말이죠. 그래야 무의식이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정적 성공을 가로막는 습관을 하나 골라보세요. 과소비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습관일 수도, 혹은 재정 상황을 외면하는 버릇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7일 동안 그 습관과 정반대되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물건값이 비싸다고 투덜거리는 대신 이걸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죠.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단어 하나의 변화가 감정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시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행동이 바뀌고 상상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낡은 습관은 저항하고 여러분을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끈기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현실,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냅니다. 이 변화의 힘을 의심스럽다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권투 영웅 마이크 타이슨은 3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모았지만 결국 모두 잃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사고방식이 풍족해진 현실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링 위에서는 승리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패배한 셈이죠. 비난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감정적 준비 없이는 어떤 성공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세요. 변화시키고 싶은 목표에 감정을 불어넣으세요. 새로운 삶의 모습과 하나 되세요. 마치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느껴보세요. 확신은 우주에 정확한 답을 가져옵니다. 모든 지식을 다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더욱 집중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솔하게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씩, 습관 하나씩 바꿔나가면 불가능은 약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허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제 네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 라는 누군가의 말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경제 상황이 좋아지거나 상사의 인정을 받거나 정부 지원을 받거나 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의 허락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 허락은 내면에서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기꾼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돈을 벌어도 마치 남의 것을 훔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복잡하게 만들고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는 부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곳에 끼워 맞추려 애쓰고 능력은 있지만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내면의 허락이 부족한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 야망은 이기심이다. 많이 가지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과거의 메아리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실 하나, 그런 거짓말을 믿었던 자신을 용서하세요. 성장하고 싶은 욕망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있는 한 여러분이 원하는 풍요는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감정의 닷과 같아서 출발점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하는데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케은 국제 행사에서 받은 높은 간결료가 생각납니다. 합당한 대가였지만 수표를 입금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속이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내가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면의 깊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풍요로워질 자격이 있다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화건을 되뇌었습니다. 원한다, 노력한다가 아니라 나는 허락한다 였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셨나요? 거울을 보며 풍요롭고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말해보셨나요? 아니면 내가 감히 이런 걸 다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나중에 다 잃으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에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목소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잡음일 뿐입니다. 논리의 탈을 쓴 감정적 기억일 뿐입니다.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감옥에 갇힌 듯 느낄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만큼 우리의 삶이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만 스스로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더 준비해야 한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겠다라는 말로 기회를 거절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빛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더 뛰어나질까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며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승리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이미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삶을 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망이 있어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시작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왜 미루고 있나요? 허락은 상사나 학위, 유산,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 그만 나는 내가 태어난 이유를 살아갈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드러납니다. 낡은 패턴을 버리고 의식적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의 진화를 더욱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1%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그리고 그 1%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